자기 능력이 허락하는 한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삶을 떠받치는 근간이다. 이런 활동이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삶에 기쁨을 줘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이제 운동 좀 해야 하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날이 추워서, 비가 와서 컨디션이 별로라. 나는 왜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는 게 힘들지? 운동해야 하는데 라는 말도 이제 지겹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운동이 자연스럽게 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운동 전문가인 세라 커책의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운동입니다. 10여 년간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며 자폐증 진단까지 받았던 저자는 다양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운동을 잘하려면 이렇게 하라든지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운동만 떠올리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거나 저질 체력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거나 남들보다 둔한 운동 능력 때문에 신체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운동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신감과 의지를 심어주는 책입니다. 가장 훌륭한 운동은 어렵거나 거창한 운동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단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분은 저절로 나아진다고 하는데요. 저도 마음이 좀 우울하고 운동도 하기 싫고 만사 귀찮을 때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고 오면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이 많아서 저자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와 강도로 일상 속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세라 커책의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운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 방법과 루틴을 찾고 싶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운동을 하면 정말로 기분이 나아질까? 첫 번째 가설은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이라는 이론이다. 피트니스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엔도르핀과 관련한 이론을 꼭 한 번씩은 접하게 된다. 이 신경 전달 물질 혹은 천연 뇌 화학 물질은 즐거운 행위를 할 때 분비되어 쾌락을 느끼게 한다. 다쳐서 아플 때처럼 썩 유쾌하지 않은 상황에도 우리 몸은 엔도르핀을 대량 분비해서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말하자면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자극함으로써 스트레스와 불안을 낮추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전반적으로 기분을 좋게 한다는 발상이다. 달리다 보면 힘든 것이 줄어들며 갑자기 희열이 폭발하는 현상인 러너스 하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엔도르핀은 통증과 염증을 줄여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울증과 운동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엔도르핀이 각광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엔도르핀에만 있는 건 아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을 두고 다른 가설도 제기됐다. 도파민은 쾌락 경험을 좌우하고 실행 기능, 기억, 기분, 수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과 불안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투쟁 도피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집중력과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세 가지 호르몬이 모두 저조한 경우가 많다. 몸을 움직이면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하므로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운동이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을 메운다고 믿는다. 두 번째 가설은 운동과 정신 건강의 관계가 뇌의 구조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울증이 자주 재발하는 사람들은 기분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가 다른 사람보다 작은 편이라고 한다. 이 이론에서는 운동이 새로운 세포의 성장과 관련 영역의 연결을 촉진해 기분을 안정시킨다고 주장한다. 혹은 체열이 중요할 수도 있다.
운동으로 심부 체온이 상승하면 근육 긴장이 줄고 뇌 기능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우울과 불안 증세가 감소한다는 이론도 존재한다. 세 번째 가설은 심리적 유인이다. 운동은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해준다. 우울증과 번아웃에 빠지면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지고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움직일 때마다, 운동을 할 때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이 거짓말은 조금씩 무너진다. 꼭 필요한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한편 노력과 긍정적 결과의 관계를 알아차리게 해준다. 운동은 괜찮은 대응 기제이며 골치 아픈 문제에서 관심을 돌릴 때도 유용하다. 어떤 운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기회가 열리고 공동체 의식이 개선되기도 한다. 이런 요인을 하나라도 활용한다면 기분은 더 나아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신체적 변화를 직접 목격했을 때 이런 효과가 생긴다고 말한다. 나는 이 말에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훨씬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인간의 몸은 움직임에 반응해 온갖 놀라운 일을 해내지만 우리 사회는 극히 제한적인 신체상과 신체 변화를 선호한다.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과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운동으로 자기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다르게 느끼기 마련이다.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신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 모든 이론 중에서 운동과 정신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하는 건 하나도 없을지도 모른다. 신경과학과 생물학, 심리학, 사회적 요인이 뒤섞였거나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 다행히 운동이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혜택을 경험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 연구 분야에서 가능한 한 최대의 정확도를 반영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뿐이다. 특히 그 움직임은 굳이 많은 힘을 쓰거나 오랜 시간을 잡아먹을 필요는 없다. 한 번에 10분에서 15분쯤 적당히 노력하는 정도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높은 강도로 오랫동안 운동하면 기분이 더 빨리 나아진다고 믿지만 그것도 확실하진 않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 뭔가 불편하고 위험하며 조금만 해도 힘든 활동을 30분 동안 하기보다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최소한 견딜 수 있는 활동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주일에 몇 번씩 꾸준히 하는 편이 훨씬 낫다. 뇌가 운동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연구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기반 운동을 비교한 결과 두 운동의 성과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굳이 전통적으로 운동이라고 보는 것만 선택할 필요도 없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신체 활동으로 기분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은 걷기부터 집안일, 정원일, 집 주변 산책, 절망에 빠져서 팔다리로 허우적대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당신에게 효과 있는 방식으로 몸을 꾸준히 움직이면 엉망진창인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글로 읽으니 단순해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도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랬다면 당신이 이 책을 읽지도 않을 테고 사실 이 책이 존재할 필요도 없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동기부여하는 법. 안타깝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후에도 모든 것이 매끄럽게 흘러가진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운동이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이라는 뜻은 아니다.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서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 운동은 좀 더 접근하고 관리하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움직일수록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쌓인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활달하고 의지가 충만한 헬스 마니아에게도 잘 안 풀리는 날이 있다. 의욕이 없거나 피곤하거나 가끔 지루해도 괜찮다. 100% 정상이다. 당신이 지속적인 공황장애를 겪고 있거나 스스로 빈 껍데기라고 느끼거나 둘 다 해당한다면 이런 현상은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경험상 운동하기 부담스러울 때, 피곤할 때, 혹은 그냥 하기 싫을 때 일정 계획과 준비, 정리를 포함해서 운동의 모든 요소를 최대한 잘게 나누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잘게 자른 조각마저 부담스러울 때는 다르게 접근할 방법, 한번 해보자며 기운을 차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당신에게 자연스럽고 편한 일정을 잡아라. 운동을 계획할 때 다른 할 일이나 업무 일정, 개인적인 계획 등이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운동하기 적합한 시간이라는 개념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사회가 말도 안 되게 아침형 인간을 칭송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 새벽 5시에 사이클링 강좌에 비집고 들어가는 걸 미화해도 마찬가지다. 운동할 시간이 언제 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할 에너지가 생기는 시간도 알아야 한다. 당신의 답이 피트니스계의 상식과 달라도 괜찮다. 이상한 시간에 운동해라. 운동하는 시간과 분량을 더 작게 쪼개고 온종일 분산해서 아주 조금씩 해라. 여유 시간에 어쩌다 운동할 일이 있으면 즐겁게 몸을 움직여라. 팔굽혀펴기 같은 체계적인 운동도 좋고 혼자 춤판을 벌여도 좋다. 이런 접근 방식이 유치하거나 운동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전문 운동 선수들도 항상 자기 몸의 자연 리듬에 적응하고 좋아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극단적 사례로 나이토 테치야라는 프로 레슬링 선수는 꾸준히 새벽 3시에 운동한다. 타고난 올빼미형 인간인데다 야간 행사가 끝나고 곧바로 잠을 자기에는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라서 한밤중에 체중 관리와 유산소 운동을 한다. 자기 몸의 일정과 리듬을 존중하라는 말은 운동 속도와 진도에도 적용된다.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운동을 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라. 걸림돌이 될 만한 건 최대한 제거해라.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운동만으로도 버겁다. 운동 과정에 준비와 청소까지 포함된다면 시도 자체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내 경험으로는 그런 상태일 때는 운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일들을 꼭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운동복을 갈아입는 게 번거롭다면 편한 차선책을 생각해 보자.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고 일하러 갔다가 퇴근 후 곧바로 유산소 운동을 하러 가는 건 어떨까? 운동복을 입고 잤다가 침대에서 빠져나와서 스트레칭하며 잠을 깨면 어떨까? 그것도 거슬리면 지금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운동해도 괜찮다. 평상복이나 정장이 운동하기에 편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요즘은 평상복 차림으로 운동하는 게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다. 다들 그렇게 한다. 예전에 내가 운영하던 헬스장에 꾸준히 오던 손님은 항상 흰색 드레스 셔츠와 카키색 바지 차림이었다. 사람들이 쳐다봤냐고? 물론이다. 나도 처음에는 흠칫했다. 뒷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냐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우리 뇌리에 남은 건 그가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것, 그렇게 입고 운동하는 모습이 만족스러워 보였다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운동하자마자 곧바로 샤워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혹은 운동한 뒤 샤워까지 할 에너지가 없다면 잠깐 머릿속에서 샤워를 지워보는 건 어떨까? 나는 가끔 위생 문제는 운동을 끝내고 생각한다. 운동이 끝나면 보통 샤워하고 싶어진다. 트레이닝 후에 물을 맞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꼭 샤워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운동이 아니라면 조금 더 유연한 루틴으로 진행해도 좋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바로 앞에 운동 장비가 보이지 않으면 운동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기구가 눈앞에 있으면 뭘 하면 좋을지 고민한다. 가끔씩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기구로 할 수 있는 운동을 몇 세트 정도 반복하기도 한다. 시험 삼아 해봐라. 완전한 운동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준비 운동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얼마나 덧붙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한번 움직이면 계속 하고 싶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당신은 이미 번듯한 준비 운동을 끝냈다.
나에게 작은 보상을 줘라.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작은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도 괜찮다. 예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특별히 힘든 운동을 마쳤을 때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을 사겠다고 다짐해보자. 사소한 선물도 좋다. 나는 어린 시절에 상으로 스티커를 받았던 기억이 좋아서 지금도 가끔 스티커를 사용한다. 대안을 준비해라. 평생 뭐 아니면 도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문제를 겪었기에 미리 일정을 세웠거나 머릿속으로 계획한 운동을 하지 못하면 전부 다 망쳤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리 괴로워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냥 집어치우고 남은 하루 동안 쉰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안심이 된다면 대안을 몇 가지 정해두자. 헬스장에 가기 싫으면 산책은 어떨까? 도저히 집을 못 나가겠으면 운동 영상을 틀고 어떤 느낌인지 지켜보자. 침대에서 못 나오겠으면 거기서 움직여도 좋다. 당신은 좀 더 감당하기 쉬운 대안을 활용해서 추가로 몸을 움직였다. 게다가 운동 형식이나 느낌이 기존 인식과 달라도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외부에서 도움을 구해라. 다른 사람의 애정 어린 원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필요할 때 행동할 수 있도록 자극하거나 부드럽게 떠밀어줄 사람 말이다. 우리 엄마는 지금도 달리기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그렇듯 에너지와 열정이 남아돌 정도는 아니다. 가끔 엄마는 이런 문자를 보낸다. 지금 옷 입었다. 밖으로 나가라고 말해주렴. 나는 어서 해치우라며 달리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생각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엄마는 달리러 나간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내가 도울 수 있다. 준비됐는가? 그냥 해치워라. 끝나면 얼마나 보람차고 안심될지 상상해보자. 그러면 더 고민할 필요도 없어진다. 내 멋대로 운동.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내키지 않으며 그냥 누군가 무엇을 하라고 정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나를 위해 이 운동을 설계했다.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움직임을 조합해 주요 근육을 모두 자극하는 한편 몸을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근력과 유산소, 가동성을 조금씩 건드릴 수 있다. 폭발적으로 온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전신 운동을 유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늘 그렇지만 번호는 제한일 뿐 정해진 규칙이 아니다. 당신에게 맞게 얼마든지 조정해라. 쉬지 않고 쭉 진행해도 되고 횟수를 끝내면 다음 운동 전에 잠깐 쉬어도 좋다. 1. 상체 비틀기. 한쪽당 1분 또는 30회 반복. 다리를 골반 너비로 벌리고 선다. 양팔을 구부려 가슴 앞에 X자로 모은다. 팔꿈치를 바닥과 평행하게 들어올린 채로 상체를 좌우 양쪽으로 비튼다. 2. 서서 옆구리 굽히기. 한쪽당 1분 또는 15회 반복. 다리는 계속 골반 너비로 벌린 상태다. 오른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상체를 왼쪽으로 구부린다. 허리를 앞뒤로 구부리지 않게 조심한다. 유리판 두 장 사이에 끼어 있다고 상상해도 좋다. 가운데로 돌아온다. 반대쪽도 반복한다. 3. 엉덩이 차기. 1분 또는 다리당 30회 반복. 제자리에서 걷거나 뛰면서 발 뒤꿈치로 엉덩이를 찬다. 4. 무릎 들어 올리기. 1분 또는 다리당 30회 반복. 제자리에서 걷거나 뛰면서 무릎을 엉덩이 높이로 들어 올린다. 집중에 도움이 된다면 손을 허리 아래쯤에서 앞으로 뻗고 걸으면서 무릎으로 손을 친다. 5. 어깨 돌리기. 앞뒤로 30초 또는 20회씩 반복. 다리를 골반 너비로 벌리고 서서 팔을 앞으로 뻗는다. 팔꿈치는 살짝만 구부리고 적당한 속도로 양팔을 동시에 크게 돌려 뒤로 보냈다가 아래로 그리고 처음 위치로 돌아온다. 끝나면 반대 방향으로 반복한다. 6. 스쿼트.
1분 혹은 15회 반복. 다리를 골반보다 살짝 넓게 벌리고 발가락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한다. 자세를 곧게 유지하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낮춘다. 등을 구부리고 아래를 보지 않는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면 멈췄다가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7. 한발 데드리프트, 다리당 30초 또는 8회 반복. 오른발로 균형을 잡고 선다. 등과 오른쪽 다리는 곧게 유지한 채 왼발을 바닥에서 떼고 상체와 왼쪽 종아리가 바닥에 평행할 때까지 몸을 앞으로 숙인다.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끝나면 다리를 바꾼다.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앞에 의자를 놓고 양손을 등받이에 올리거나 오른발로 섰을 때 왼손을 등받이 왼쪽에 올린다. 그래도 불안정하면 양발을 딛고 서서 상체만 숙이면서 움직여도 된다. 8. 어깨 모으기 1분 또는 15회 반복. 수건이나 요가 스트랩 아니면 다른 천을 쥐고 허리 높이에서 팽팽하게 붙잡는다.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팔을 벌리고 팔이 바닥과 평행해질 때까지 천천히 들어올린다.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볍게 천을 쥐고 부드럽게 양쪽 어깨뼈를 모은다. 천천히 어깨의 긴장을 풀고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9. 벽 대고 팔굽혀펴기 1분 혹은 15회 반복. 벽 앞에 선다. 어깨 너비 정도로 팔을 벌리고 어깨보다 살짝 낮은 위치에서 손바닥으로 벽을 짚는다. 벽을 바라보면서 팔을 뻗었다가 뒤꿈치를 들어 올린다.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자세를 조정하고 그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한다. 코어에 부드럽게 힘을 주며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천천히 벽을 향해 가슴을 낮췄다가 벽을 밀어내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10. 느린 마운틴 클라이머. 한쪽당 30초 또는 10회 반복. 손을 바닥에 짚고 플랭크 자세를 취한다. 완전한 플랭크 자세가 내키지 않으면 벽을 짚어도 된다. 발은 골반 너비로, 손은 어깨 너비로 벌린다. 코어와 둥근에 집중해서 허리에 지나친 압력이 가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그대로 코어에 집중한 채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반대쪽 무릎도 똑같이 움직여서 1회를 완성한다. 11. 섀도우 복싱. 펀치 1분 혹은 60회 반복. 이번에는 재미있게 해보자. 잽, 지르기, 훅, 어퍼컷 등 마음대로 펀치를 휘두르며 정해진 횟수를 채운다. 펀치 방법이나 올바르게 하는 법을 몰라도 내키는 대로 허공에 주먹을 내지르면 된다. 12. 롤다운 30초 혹은 5회 반복. 골반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선다. 하체를 고정한 다음 고개를 내리고 정수리가 바닥을 향할 때까지 척추를 분절하듯이 천천히 아래로 숙인다. 다 내렸으면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다시 올라온다. 지금 당신이 하는 그것도 운동이다. 우리 몸은 운동의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10번째 동작을 제대로 못했다고 9번 반복하면서 생긴 효과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달리기보다 걷기를 선호한다고 해서 당신의 심혈관이 걷기에는 적응을 못하겠다며 거부하지도 않는다. 맥박은 댄스 무대와 에어로빅 스튜디오를 가려가며 상승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당신이 어떤 운동을 하든 당신의 정신 건강과 기분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모든 운동은 보탬이 된다. 전부 중요하다. 운동이 100% 무질서한 행위는 아니지만 운동 규칙과 가이드라인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다. 내가 생각하는 단 한 가지 보편적인 원칙은 안전이다. 말하자면 이 운동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부상이나 장기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상식이 존재한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최고 성적을 받으려면 정해진 훈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식스팩을 갖고 싶으면 특정 동작을 반복하고 특정 식단을 지켜야 하며 솔직히 유전적으로도 타고나야 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지는 단 하나가 아니다.
무궁무진하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몸 또는 정신에 해로운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것뿐이다. 싫지 않은 운동을 해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걱정하지 말자. 어차피 정해진 답은 없다. 완벽한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루 몇 분씩 일주일에 몇 번 하면 무조건 맑은 정신과 탱탱한 둥근을 만들어주는 만능 운동도 없다. 심지어 누구에게나 맞춰 변형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동작도 없다. 피트니스 업계는 이 성배를 찾아 끊임없이 헤매고 있고 마치 찾았다는 양 행동하는 사람들도 늘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낸 답마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는 격렬한 에어로빅이 대세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대 강사들은 이런 수업이 관절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깨닫고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마인드 바디 운동과 스피닝 같은 덜 격렬한 운동으로 전향했다. 그러다 내 세대로 넘어오자 트레이너들은 지겹다며 모든 고객을 크로스핏,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집어넣었다. 이 방식 가운데 일부는 현재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피트니스 산업은 계속 바뀐다는 것이다. 피트니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의 몸과 운동 과학을 공부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덜 좋은 소식은 이 새로운 정보가 항상 개인의 해석과 편견에 따라 갈려져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피트니스 트렌드에는 귀한 지혜와 운동 아이디어가 들어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존재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뭘 하고 싶고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를 생각해라. 뇌가 아직 즐거움이나 열정을 논할 상태가 아니라면 제일 덜 싫은 것을 목표로 삼아도 좋다. 가장 훌륭한 운동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운동, 싫지 않은 운동이다. 지친 마음을 달래려고 운동하는데 운동 전후로 비참한 기분이 든다면 모든 게 무슨 소용일까? 어떤 활동을 고르든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한때 모두가 입을 모아 해야 한다고 말하던 이상적인 운동이 있었다고 하자. 하지만 당신의 최선은 침대에서 5분 동안 앞뒤로 구르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마음만 먹고서 결국 하지 않은 이상적인 운동보다 5분 동안 구르는 편이 당신에게 훨씬 유익하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이상적인 운동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꺼운 마음으로 5분 동안 구르는 편이 시간과 정신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 그리고 그 5분이 끝날 때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최소한 안도감은 들 것이다.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만 판단해도 더 좋은 선택이다. 한편에는 이유가 뭐가 됐든 내가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가상의 완벽한 운동이 존재한다고 하자. 이 운동은 시도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되며 끝까지 하지 않으면 기분이 넝마처럼 구겨지고 앞으로 다시 하려고 할 때 부담에 짓눌린다. 이 경험은 새로운 스트레스와 고통만 가져다 줄 뿐 실제로 운동으로는 거의 이어지지 않는다. 다른 한편에는 당신이 할 수 있고 아마 실제로 하게 될 괜찮은 운동이 있다. 정신적으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시작해서 마무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나 자신이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다음번에 운동할 때도 두려움이 덜하다. 이 경험은 뇌에 당신이 엉망이고 무엇을 하든 실패한다는 증거로 남지 않는다. 경험이 새로운 경험을 남기고 삶의 보통 이상의 좋은 영향을 미치며 결국 일정한 운동 루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둘 중 어떤 운동이 더 나아 보이는가? 당연히 강도는 낮아도 할 수 있는 운동일 것이다. 당신이 싫어하지만 남들은 훌륭하다고 하는 모든 운동에 이 일반적인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운동을 시작하고 끝내려면 정신적으로 훨씬 큰 부담이 생기기 마련이다. 게다가 피곤하거나 집중이 안 될 때 격렬한 운동을 하면 다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동안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운동을 끝내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끔찍할 수도 있다. 다음번엔 좀 더 수월하고 즐거워지기도 하지만 늘 고군분투해야 하고 두려움이 밀려들기도 한다.
당신의 삶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도 하지만 다치기만 하고 기분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 모든 결과는 당신과 당신의 상황, 싫지만 할 만한 운동을 헤쳐나가는 방식에 달렸다. 가끔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괴로움을 대면하는 것 같은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하거나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예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당신이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운동을 하는 것이 낫다. 좌우로 구르는 통나무 굴리기보다 약간 강도가 센 운동을 하나쯤 찾을 수 있겠지만 못 찾으면 또 뭐 어떤가? 물론 좌우로 구르는 운동은 격렬한 운동에 비해 근력, 컨디션, 심지어 심리 상태에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유익하며 가끔은 곧바로 할 수 있는 간편한 선택지가 되기도 한다. 어떤 움직임이든 운동이 될 수 있다. 운동이 꼭 별개의 활동으로 보여야 하는 건 아니다. 재미있는 운동조차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진다면 사실 운동은 지금 하는 일과 종이 한두 장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일상을 영위하는 단순한 행위에는 온갖 움직임이 뒤따른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오가는 일도 포함된다.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샤워, 요리, 설거지, 세탁, 정리, 꼼지락거리기, 던지기, 방향 돌리기, 팔다리 털기, 그 밖에도 끝이 없다. 이 모든 활동에 당신의 근육과 심혈관계가 동원된다. 그리고 운동에 합산된다. 하나하나 다 유효하다. 한 번에 전체 운동을 소화하기 힘들면 일과 중에 조금씩 무작위로 할 수 있는 소소한 활동도 많다. 지금부터는 한가할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법을 간단히 소개한다. 무한한 운동의 세계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여러 선택지가 있다는 걸 깨닫기에는 충분할 테고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를 가져와서 그 앞에 선다. 그리고 앉는다. 일어난다. 원하는 만큼 반복해라. 실행하기 쉽고 비교적 덜 짜증나게 스쿼트를 대체하는 운동이다. 종아리, 넙다리 네갈래근, 햄스트링, 두근을 단련하고 끝나면 쉴 곳까지 생긴다. 누웠다 일어서기. 앞의 동작을 전신 운동으로 변형하고 싶거나 좀 더 과감하게 움직이고 싶다면 바닥을 활용하자. 자리에 누워라. 내키면 세상을 저주하며 온갖 악담을 퍼부어도 좋다. 그 다음 가장 편하고 수월한 방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다. 원하는 만큼 동작을 반복하자. 주요 근육은 모두 자극할 수 있고 몇 번만 반복해도 상당한 유산소 운동이 된다. 1분 댄스 파티. 더 오래 춤출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으면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잠시 한바탕 움직여보자. 약간의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고 금방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자유롭게 강도를 조절하는 TV 인터벌 트레이닝.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면 동작 하나를 정해서 광고가 나올 때마다 해보자. 스트리밍 서비스를 주로 본다면 게임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색해보자. 한두 가지 동작을 정해서 출연자들이 벌칙에 걸릴 때마다 몸을 움직인다. 마음대로 섀도우 복싱. 혼자 있거나 친한 친구와 있을 때 무작위로 공중에 펀치를 날리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당신의 현재의 기분에 따라 후련하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한다. 프로 격투기 선수들이 꾸준히 섀도우 복싱을 하는 이유가 있다. 유산소와 상체, 코어, 협응력 발달에 좋기 때문이다. 침대에서 움직이기. 어떤 이유로든 침대에서 나오기 힘들면 그 상태로 아무렇게나 움직여보자. 팔 돌리기, 사이드 레그 리프트, 고관절 스트레칭, 좀 더 화려하게는 윗몸 일으키기, 레그 레이즈, 기력이 있으면 플랭크를 시도해도 좋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통나무 굴리기가 있다. 계단 오르기. 나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근처에만 있으면 계단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거만하게 권하는 문화가 싫다. 이미 다른 장소로 가고 있을 때 한두 층 더 올라가면 일상활동에 좋은 자극이 되지만 모든 이가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즉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다.
여력이 되고 원한다면 가끔 한두 층 걸어서 올라가는 것을 시도해보자. 효과를 봤으면 잘된 일이다. 제발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더 즐겁게 운동하기 위해 몇 가지 더 노력할 수 있다. 피트니스 마니아들이 그러듯 하루에 버피를 잔뜩 해내는 게 얼마나 짜릿한지 깨달으라는 게 아니다. 쉬는 시간에 재미로 하는 일을 운동할 때도 해보자는 뜻이다. 운동하는 동안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TV를 틀어라. 좋아하는 카페에 가는 길을 산책이나 조깅 코스에 넣고 운동 후 회복 삼아 간식을 주문하고 천천히 집에 걸어오면서 숨을 돌리자. 근력 운동을 하거나 걸으면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수다를 떨어도 좋다. 아무리 해도 운동 자체를 좋아할 수 없다면 즐거운 활동을 운동 계획에 짜넣어라. 운동을 통해 무엇인가 얻으려고 고군분투할 필요는 없다. 운동하며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할 필요도 없다. 사실 애초에 우리 목적을 생각하면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는 신체 활동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고통을 없애면 그 순간 얻게 될 것이다. 세라커책에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운동 읽어드렸습니다. 운동이 일상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